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토홈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점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모든 채널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족방을 안내해준다 해서 연락을 하면 사이트 가입권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방은 가입권료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있는 영어를 한번 클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족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웃고 떠들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 소통방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모비스와 KT손익붐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최근 부산 KCC를 상대한 결과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날의 1쿼터 10점 이상을 앞서면서 전반 종료 시점에서도 12점의 리드가 있었으나 3쿼터에 터진 이근희의 3점포를 막아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렇더라도 알루마가 부상의 여파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서 상대의 빅맨을 압도한 프림이 32득점을 몰아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였으며 박무빈은 21점 6어시스트로 서명진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수원 KT 손익붐은 최근 서울 SK를 상대한 결과 경기를 치르는 동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2쿼터 일대폰소와 하윤기 등의 득점이 나와주면서 경기를 원포제션으로 끌고 갔으나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베스가 원주 디비전과 같은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문성곤과 문정현 등 포워드진의 득점 지원 또한 없었고 허운이 빠진 터라 공격 전개도 확실히 기복이 생긴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곽과 외곽이 좋은 원희를 상대로 고전했던 수원 KT이기는 하지만 프림의 페인트존 침투를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에릭이 있으며 하윤기 또한 수비 상황에서 베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박무빈 외에 볼핸들러가 없다시피 한 울산현대모비스로서는 대인마크에 능한 정성호의 존재도 부담이므로 수원 KT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안양정관장과 부산 KCC입니다. 안양정관장은 최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한 결과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멀로가 니콜슨 제어에 실패하게 되면서 공격에서도 단 10점에 그쳤으며 벤치 지원이 아쉬웠습니다. 부진하던 이종현이 22분을 소화하면서 활약을 해줬고 박지훈의 리딩까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펠맨을 보낸 뒤에 새롭게 영입한 웨인이 다가오는 경기부터는 출전할 수 있다 보니 풀전력으로 나서서 승리를 노려볼 예정입니다. 부산 KCC는 최근 울산모비스를 상대한 원정 경기 결과 잡는데 성공함으로써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프림을 앞세우는 것으로 집요하게 골밑을 공략한 울산모비스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존슨, 최준용, 송교창, 이근희, 허웅의 라인업이 3쿼터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4쿼터에는 승부처를 잘 끝냈는데 송교창은 파울 아웃되기 이전까지 더블더블에 근접한 기록을 낸 것뿐만 아니라 이근희가 3점슛 5개를 83%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양정관장도 로슨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평가받는 로버트 카터가 다가오는 경기부터는 나설 수 있겠습니다. 첫 경기라는 부담이 있는데다가 최성원과 아반도가 부상으로 인해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 송교창과 최준용이 상대의 매치업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웅과 이근희의 외곽포 감각이 살아난 부산 KCC의 상승세가 이어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매치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와 대한항공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KB손해보험과의 원정 경기 당시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면서 우리카드나 대한항공과 선두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주춤한 시기도 있었으나 빠르게 선수단을 추슬렀고 다시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확실한 탑티어 웨인 아포지신 요스바니는 KB손해보험을 상대할 때 블로킹 한 점이 부족하여 트리플 크라운을 놓쳤습니다. C킥을 주로 가져가면서 65%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주말에 진행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당시 완파를 하며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해당 경기 당시 1세트 막판에 5점 차이까지 밀린 경기였고 패색이 짙었으나 극적으로 듀스로 몰고 갔는데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2세트부터는 화력의 우위 속에 상대를 제압했고 링컨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 있은 다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임동혁이 또 한 번 60% 가까운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었습니다. 에스페어가 정지석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상과 컨디션 난조 등으로 링컨과 정지석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임동혁,
에스페어, 곽승석, 정한용 등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은 충분한데 삼성화재는 확실한 1옵션의 존재감과는 다르게 강팀을 상대할 때에는 김정호의 공격 성공률 기복이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홈이기는 해도 고전할 수 있겠어서 대한항공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페퍼저축과 도로공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주중에 진행되었던 IBK기업은행과의 경기 당시 완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포인 야스민이 훈련 도중 입게된 부상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빠지게 된 경기였고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은서가 블로킹 2점 포함하여 13점을 기록했으나 박정하가 다시 20%대의 공격 성공률에 그친 데다가 중앙에서도 확실하게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주말에 진행되었던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 당시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으나 베테랑 미들블로커인 배윤아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블로킹 4득점 포함하여 25점을 터뜨렸습니다. 이윤정 세터와의 호흡 또한 좋았고 속공뿐만 아니라 중앙 시간차와 오픈 공격 등을 50%의 확률로 성공했는데 여기에 타나차가 부진을 벗어난 것 또한 인상적이었지만 부키리치는 근래에 성공률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야스민이 쉬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는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접전을 가져갔음에도 세트를 따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수단 자체에 어느 정도 패배의식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흥국생명을 제압하면서 연패를 벗어난 데다가 이윤정이 어느 정도 살아난 한국도로공사가 경기를 리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매치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